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의 주인공이 토키토 형제였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속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인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며 코쿠시보의 자손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주인공 서사를 가질 수 있는 캐릭이죠. 예전에도 무이치로가 원톱 주인공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무이치로의 쌍둥이 형 유이치로까지 함께 넣는 시나리오를 써보고자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원작과 다른 설정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인물들의 능력이 너프나 버프가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고 그저 재미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이치로의 이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쌍둥이인 무이치로의 이미지를 활용할 테니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키토 유이치로, 무이치로 형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화목하면서도 배구장인 만큼 시끌벅적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병에 걸려 몸져 누웠고 아빠는 엄마의 몸을 낫게 하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흐려지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토키토 형제는 그런 아빠가 걱정되었고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약초꾼 아저씨가 아빠가 절벽에 떨어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설마 하며 가슴 졸이고 있었던 아빠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자 토키토 형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형 유이치로는 자신들이라도 엄마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다그쳤고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린 몸으로도 나무라며 겨우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었는데 엄마의 병세는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무이치로는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엉엉 울었고 유이치로는 바보야, 우리 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자신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마음이 약한 무이치로를 위해 자신이라도 담담한 척하며 나무를 했죠. 그리고는 동생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울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무이치로는 풀이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비스러운 한 여자 아마네가 찾아왔고 자신은 귀살대 당주의 아내이며 당신들은 호흡의 시초인 검사의 자손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눈이 반짝반짝해지며 검사의 자손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아마네는 귀살대에서 당신들을 검사로 키워주고 생활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죠. 무이치로는 그 말에 이제 힘들게 나무라며 산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기뻐했고 유이치로를 보고 당연히 수락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유이치로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검사가 될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고 아마네는 그래도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이치로는 도대체 왜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하는 거냐고 화를 냈고 유이치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검사가 되겠다는 거냐며 그런 걸 했다가는 그냥 개죽음만 당할 뿐이라고 팩트폭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이 싸우면 한 번도 유이치로를 이기지 못했던 무이치로는 그 말에 쭈글쭈글해졌죠.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검사가 된다는 헛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일이나 도우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입이 삐죽 나온 채 투덜투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던 토키토 형제의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고 토키토 형제는 그 검은 형체를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인간 모습의 짐승 혈귀였고 그의 혈귀는 맛있어 보이는 꼬맹이들이 있다며 그들을 공격했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이치로는 팔을 다쳤고 무이치로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물건을 혈귀에게 던지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하지만 혈귀의 힘은 강력했고 유이치로를 쉽게 농락을 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유이치로를 향해 숨통을 끊으려 다가온 혈귀. 그렇게 이제 끝인가 싶은 순간 갑자기 무이치로가 엄청난 포효를 하며 혈귀에게 덤벼들었고 집에 있던 낫으로 혈귀의 양팔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죠. 무이치로는 형이 혈기에 의해 다치자 엄청난 분노에 각성을 하게 되었고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세포가 깨어나며 엄청난 신체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혈기는 무이치로에게 공격성을 보이며 덤벼들려고 했고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에 순간 유이치로 역시 자신 속에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식칼로 혈귀의 다리를 잘라내버렸죠. 혈귀는 이 꼬맹이들이 갑자기 왜 이러냐며 당황했고 겨우겨우 회복을 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토키토 형제는 그 혈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온갖 주변에 있는 사물로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혈귀는 움직이지 못하게 땅에 결박이 되어버렸고 동이 터오자 혈귀의 몸은 소멸이 되어버렸죠. 토키토 형제는 그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렸는지 쓰러졌고 혈기의 흔적을 쫓아온 귀살돈이 그들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눈을 뜬 무이치로는 자신들이 낯선 곳에 와있다는 걸 알았고 옆에 유이치로도 곧이어 정신을 차렸죠. 유이치로의 팔에 감겨있는 붕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무이치로는 그 붕대를 보고 자신이 약해서 형이 다쳤다고 생각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이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이치로는 자신이 약해서 동생인 무이치로가 위험할 뻔했다는 것에 싸움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동생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누구보다 강해져서 무이치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곧이어 이 형제에게 우부야시키 당주가 왔고 너희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라며 어린 꼬마 둘이 혈기를 처치했다는 것만 봐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게 느껴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유이치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되겠어요.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라고 했고 무이치로 역시 저도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제 손으로 구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우부야시키 당주는 토키토 형제에게 실력 좋은 교육자를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로코다키 사콘지, 왕년에 물의 호흡 주였던 자로 주로 쓰는 것은 물의 호흡이었지만 안개의 호흡도 능통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귀살대원들을 키워낸 전력이 있다고 했죠. 우로코다키는 두 소년의 자그마한 몸을 보고 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내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부터 기르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미 이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뭐 하나를 알려주면 더불어 무언가를 습득해버리는 천재성까지 보였죠. 보통 몇 개월은 신체 능력을 단련을 시켜야 전집중 호흡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형제에게는 일주일 만에 전집중 호흡을 알려줬고 전집중 호흡을 배우자마자 형 유이치로는 전집중 호흡 상중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로코다키는 엄청나게 놀라며 어떻게 곧바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유이치로는 그냥 알려준 대로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황을 하던 우로코다키는 옆에서 유이치로 역시 전집중 호흡 상중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귀살대 창단 이래 최고의 천재 형제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설렘까지 생겼습니다. 우로코다키는 그들에게 호흡의 검수를 본격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했고 각자 자신이 알려준 검술에서 본인의 몸에 잘 맞는 검술을 익히라고 했죠. 유이치로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안개 호흡을 선택했고 무이치로는 방어적인 성향이 강한 물의 호흡을 선택했습니다. 둘은 그 호흡들을 익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검술의 향상을 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귀살대원으로서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진정한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는 토키토 형제. 처음에 자신의 집을 습격했던 혈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잔뜩 긴장을 했지만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함부로 나서지 말고 내 뒤에 꼭 붙어있어 라고 말했고 무이치로는 말없이 긴장한 채 몸이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혈기가 튀어나왔고 토키토 형제를 보고 어린 꼬마를 보내다니 이따다키마스 하며 덤벼들었고 형제들의 눈에는 그 혈기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느려 보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혈기의 공격을 피해낸 후 곧바로 안개의 호흡으로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때 뒤에서 또 한 마리의 혈기가 튀어나오자 무이치로가 물의 호흡으로 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혈기가 약했기에 둘은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함께 다니며 시험장에 있는 혈기들을 싹 다 퇴치해버렸죠. 둘에게 상처 하나 남지 않았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선별시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원이 된 토키토 형제. 우부야시키 당주는 토키토 형제를 위해 코초자매의 저택 옆에 저택을 하나 지어줬고 이름은 고양이 저택이라고 불렀죠. 화주였던 코초 카나에는 옆집에 귀여운 소년들이 이사를 왔다며 기뻐했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달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유이치로는 뭐 알겠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아름다운 카나에를 보고 뭔가 쑥스러워했죠. 그때 우부야시키 당주가 찾아와 토키토 형제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살대원이 되면 말하려고 했던 지금껏 말하지 않은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하며 그들에게 어떤 책 2권을 건네주었죠. 예전에 토키토 형제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문 대대로 물려온 호흡의 검술 기급서를 가지고 귀살대를 찾아갔고 혹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호흡의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귀살대에 맡겨놓겠다고 했습니다. 무전에 의해 항상 시초의 호흡 자손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많았다고도 하며 그로 인해 이름도 치이쿠니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 살기도 했다고 했죠. 토키토 형제의 원래 성은 치이쿠니
유이치로, 치이쿠니 무이치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던 날 아내를 위해 약초를 따러 갔다가 혈기를 만나게 되었고 혈기에 의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던 것이라는 걸 알려줬죠. 토키토 형제의 아빠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아이들이라도 귀살대에서 보호해주길 바란다는 부탁이 있었기에 아마네가 찾아갔던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 둘은 혈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욱 분노를 했고 아빠가 남긴 비급서를 펼쳐봤습니다. 그 비급서 앞장에는 아빠가 미리 써놓은 쪽지가 있었죠. 대사에 진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가진 유이치로에게 차갑고 서늘하지만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는 달의 호흡을, 따뜻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무이치로에게 뜨겁고 강렬하게 세상을 비춰주는 해의 호흡을. 그렇게 그 둘은 자신이 받은 비급서를 통해 아버지가 전하고자 한 호흡의 검수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만 보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몸에도 쉽게 무리가 가기 시작을 했죠. 우로코다키는 그 형제들이 그 검수를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수련을 시키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기존의 원작과 무이치로의 성격이 다른 건 형인 유이치로가 죽지 않아 기억 상실도 걸리지 않았고 죽은 형의 성격과 비슷하게 갈 일이 없다고 판단해 원래의 따뜻한 성격을 유지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각색해서 시작하는 시나리오만큼 꽤나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나리오인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